네, 오늘 포트폴리오 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전략 체크인에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또 수익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수 있을지 오늘 연결할 분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예.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선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개선되느냐라고 보았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동반해서 수급이 달라질 때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분위기는 바뀐 지가 한 1, 2주 정도 흘렀는데 수급 방향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죠. 수급 방향성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 유입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굵직한 매수 주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반등이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그림 안에 들어왔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결국에는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조금 억제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 같은 것들이었는데 결국 교전 중지 합의에 대한 것들이 임박했다라는 기사들도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셧다운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 미국 상원에서 이제 내년 임시 예산안을 가결을 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도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미중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미중 간의 이제 대화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대변수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더라도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시장 개선세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수급이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3분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3분기에는 수급보다는 실적 장세라고 하죠. 실적을 우선으로 저희가 조금 접근을 했었는데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게 되면서 3분기는 또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를 조금 하향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실적보다는 수급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려놓고 수급 중심으로 종목을 고르고 계시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 주 동안에 변화 있었나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는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특별히 종목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수급 여건 자체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종목 교체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바라보실 때도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적응해 나가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바뀐 건 없다고요? 그러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주식 100%입니다. 이미 수익 많이 낸 종목군들이 든든하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송배전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하고요. LS 전선아시아, 송배전 섹터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5종목은 모두 각각 20%씩 비중이 있고요. 루닛, 대동, 한미반도체도 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미반도체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피비님도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에 연결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었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분위기가 바뀌었고 시간 좀 지나서 금요일에 연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한미반도체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못했죠. 그렇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주가가 빠지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거예요. 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나쁘게 나왔는데요.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업종 자체가 앞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방향성이 보인다는 것은 3분기 실적이 나빴고 업종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면 4분기 내년 1분기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 기저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속도의 문제냐 방향성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속도의 문제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였겠지만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 직후에 바로 방송을 했다라고 해도 제가 똑같은 코멘트를 드렸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생각보다 차트가 빠르게 조금 주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꾸준히 보유하실 건가요? 네, 그대로 네. 보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한미 반도체보다 반도체 업종 내에서 더 강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종목 교체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싣고 있는 이 송배전 쪽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신고가 나왔거든요. 89,800원, 이제 9만 원 선 언저리까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LS 전선아시아는 동일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송배전 관련주들 좀 봐주시죠. 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종목을 보는 두 가지 이제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과 그 다음에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레벨업하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양쪽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하는 쪽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아래쪽에 있는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오히려 나쁘면 나쁠수록 이제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종목이 될 거고요. 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장이 좋으면은 수급이 더 많이 쏠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을 때 또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이 시세가 더 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 레벨업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LS 전선 아시아도 당연히 이제 그 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LS 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회사 자체만 봤을 때도 전선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종목도 61선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는 이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거는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HD현대일렉트릭과 LS 전선 아시아 시차는 있겠지만은 둘 다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빨리 가는 종목, 천천히 가는 종목, 두 종목을 갖고 있다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런데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지금은 좀 횡보세입니다. 루닛 어떻게 보세요? 네, 루닛 우선은 실적이 기대치보다 3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근데 그거랑 같이 나왔던 얘기가 유방암 진단보조 AI 솔루션이 이제 미국 FDA 승인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도 계속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아쉬웠지만 지금 루닛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이유가 실적이 좋기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포텐셜이라고 하겠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AI 솔루션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주가, 시세가 분출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결국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지가 쌓일수록 힘이 응축됐다가 분출되는 시세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봇 가운데서 대동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조정받는데 이쪽은 계속 가져가실 건가요?
네, 오늘 로봇주들 흐름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 최근 한 2주 동안에 60일선 돌파 시도하다가 계속 좀 거듭해서 실패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대동에 대해서는 보유할 생각을 한 가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를 로봇 업종을 제가 포트에 담아놓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 섹터도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로봇 업종을 이제 자율주행 업종으로 자율주행 섹터로 바꾸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에 담아놓은 종목들 중에서는 교체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차트가 무너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60일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뀐다면은 이쪽에서의 변화 가능성 열어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죠. 종목의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대동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배전 쪽에 HD, 현대일렉트릭, LS 전선아시아 각각 20%, 예, 의료 AI, 류닛 20% 있고요. 로봇의 대동, 반도체, 한미반도체도 각각 20%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종목 진단 신청하실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죠.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녁 9시 이종복 전문가가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